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 사실은 지난 25일이죠. 서울 동부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사임 압박, 뭐 이런 것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압수수색이 2019년 1월 달에 고발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3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묵혀 있다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산하기관장들을 상대로 해서 사표를 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건데, 이거는요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 문제가 맨 처음에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에 의해서 수면 위로 오르자, 그 다음에 다른 거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다른 거는 못하도록 압박을 넣은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시 주진우 전 부장검사가 2019년 8월 달에 좌천성 인사를 당하니까 그 다음에 사표를 제출했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검사들이 주진우 검사가 당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손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수사를 안 하고 거의 덮어두었거나 아니면 수사를 일부 진전시켰으나 뚜껑을 열지 않고 있었던 이런 사건이 바로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부 또 뭐 국가보훈처나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 고발건 뭐 이런 것들은 불기소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시 서울 동부지검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리 검토를 위해서 유사 사건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올해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징역 2년 최종 확정됐죠. 그럼 1월 달에 있었는데 왜 3월 말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설명이 안 되죠. 그동안 왜 3년여 동안 가만히 있었느냐? 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정권의 눈치를 봤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뭐 고상하게 얘기를 하지만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기관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콕콕 집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만두어, 이렇게 압박을 넣은 겁니다. 이거는요, 저도 뭐 여러 군데에서 논평을 했지만 블랙리스트가 없었던 정부는 없습니다. 다만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부가, 물론 그 앞장선 사람은 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검사가 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 위반을 보고, 그래서 앞장서서 그 적폐청산 작업 중에 여러 범죄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 블랙리스트, 그래서 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조윤선 정무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현재 파기환송심 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파기환송이 됐는데 뭐 요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 사건은 많은 검사들이 그냥 다 덮어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덮어둔 사건 중에 뭐가 있냐면 청와대 특감반이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이런 게 있습니다. 330개입니다. 이렇게 330개면 물론 공공기관을 몇 개로 분류하느냐에는 뭐 기재부 명단이 있고요, 뭐 어디 명단이 있고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뭐 330개냐, 뭐 400 몇십 개냐, 뭐 이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공공기관별로 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하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과기부, 통일부, 교육부 이런 데도 역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있었다. 그럼 여기에 피고발인은 누구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 등입니다. 왜 그러냐?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없다, 문재인 정부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그 블랙리스트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알박기 인사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알박기 인사가 끝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그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면 여기도 블랙리스트는 만들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압박은 있을 수 있고요. 그 압박이 공개적으로 명단을 만들어서 그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직권남용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일종의 자정작용에 의해서 그 퇴출 압박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내부에서 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그런데 불과 한 몇 개월 전에 임명한 뭐 무슨 사장 무슨 뭐 이사장 뭐 이런 사람들 무슨 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회사 내부에서 기관 내부에서 이제 그만둬 주시죠. 문재인 정부 낙하산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압박이 있을 수 있다. 그거와 정권 차원에서 내리꽂아서 압박을 하고 내지는 또 검찰 수사 뭐 이런 거 들이밀고서 압박하고 이런 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걸 단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이런 부분과 관련한 수사가 서울 동부지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이 그 여러 가지 시리즈별로 쌓여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첫 단추를 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도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걸 제대로 몰랐는데 동부지검에는 이상하게도 그런 사건들이 계속 쌓여 있다. 그러니까 아마 동부지검장에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계속 친정권 검사들을 동부지검장으로 그 임명했던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친정권 검사를 거기다 임명하지 않으면 그 쌓아두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 꺼내서 수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위법 행위니까. 이제 그런 점이 있다. 근데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동부지검장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수사팀에다가 그 왜 혐의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을 아직도 무혐의 처분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무혐의 처분하라고 계속 압박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건을 완전히 뚜껑을 닫아놓은 것이 아니고 그냥 사건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그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기소한 사람이 한찬식 전 동부지검장입니다. 근데 이 한찬식 동부지검장과 주진우 부장검사 아까 얘기를 했었죠. 2019년 7월 달에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그 후에 모두 사표를 내고서 동부지검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한찬식 동부지검장 이후의 지검장들은 과연 누구냐? 조남관, 얼마 전까지 대검 차장검사 했었죠. 현재 법무연수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이수건 현 부산지검장, 김관정 현 수원고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이제 조남관 현 법무연수원장은 그 이후에 검찰국장으로 갔다가 대검차장으로 가서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계속 뭐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직무정지하고 그럴 때 좀 장관으로 하여금 자제해달라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약간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 편으로 이렇게 돌아섰다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뭐 이런 사람들은 동부지검장에서 영전한 사람이고, 이수건, 김관정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마도 고기영, 이수건, 김관정 요 정도 동부지검장들이 이런 무혐의 처분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직 누가 무혐의 처분 압박을 했는지 아니면 전부 다 그랬는지 이 부분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저는 뭐 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정권이 끝나면 낙하산 인사들은 다 사퇴해야 된다는 걸 아예 법제화하자.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지만 그거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게 돼 있고요. 박근혜 정부는 그 블랙리스트를 완전히 진짜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고 그게 이제 들통이 나는 바람에 이렇게 징역형으로 이렇게 된 거고, 이 문재인 정부의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그 블랙리스트로 만든 것이 들통이 나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동부지검에 쌓여 있다는 그 블랙리스트 의혹들, 이거는 현재 문서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뭘 했는지가 수사 진전이 없어서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블랙리스트가 없었던 정부가 없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이 대략 구전으로, 그래서 이제 컨트롤타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컨트롤타워는 아까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피고발인들이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한 진영 사람들,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장, 감사 이런 곳에 계속 있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누가 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그 원천은 청와대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기여한 사람 명단 올려라. 그 옛날 같으면 그런 것들을 그 당에서도 올리고요. 당에서 기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캠프에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비선 조직이 있으면 비선 조직에서 올리고요. 그러면서 순번을 정해서 자,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누구를 어디 보내고 하는 거 교통 정리하는 쪽이 청와대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그 최종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니까 결국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최종 꼭지점은 대통령이지만 그 다음 정도 실무 참모장 정도는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의 뚜껑을 열어서 계속 진전을 시키면 결국은 임종석, 조국 이 사람들이 다치게 돼 있다.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진전될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진전되면 될수록 그 사람들이 최종 책임자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드러난다. 물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최종 책임자가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공모죠,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할 때 그때 그 판결문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거는 어차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모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도 공모자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처벌된 사람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한 사람이다. 그럼 앞으로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등등이 전부 다 줄줄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봉인 해제됐다. 무슨 얘기냐면 동부지검에 이렇게 놓았던 그 사건들이 이제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하나씩 물론 5월 10일까지는 아마 검찰이 꽤 조심스럽게 이 뚜껑을 열 텐데 5월 10일 이후부터는 이제 검찰이 이 부분에 관해서 그동안에 진전시켜 놓은 거는 뚜껑을 열 것이고 진전시키지 않았던 것은 하나씩 수사를 벌여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봉인 해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면 임종석, 조국, 홍남기 등등에다가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됐고요. 그동안에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거짓말을 해댔는데 이 사항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법원 판결에 의해서 아마 고스란히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 김은경 블랙리스트 사건이 생기고 난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또 낙하산으로 갔던 많은 기관장들이요, 그 다음부터 좀 편하게 임기를 마쳤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그건 또 블랙리스트의 역설이죠. 근데 블랙리스트가 없었던, 그런 정부가 없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도 본인들 스스로 단죄를 했으니까 이제는 단죄를 받을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이제 이 낙하산 문제에 관한 정치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낙하산은 대통령의 임기 끝나면 바로 전부 다 그만두는 쪽으로, 차라리 스포일즈 시스템, 역관주의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스포일즈 시스템이 확립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있다 없다, 뭐 범죄다 아니다, 처벌하자 말자 이런 거를 5년마다 반복하기는 어렵고, 낙하산이다 알박기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면 이 문제를 정말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이번에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나와야 되겠다. 이걸 최종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